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중국 경제 주요 이슈 및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내년 2023년 중국 증시를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콩 증시 얘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애널리스트 제가 참 오래 했었는데 올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가 많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힘들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올해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고 체제 관련 리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겹쳐지면서 비단 중국 주식시장의 조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상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전략을 다루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중국의 전망의 화두를 중국 관련 3대 위험이 다시 좀 재평가를 받고 그것들이 좀 완화되는 조금 신중한 낙관하는 쪽으로 전망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에 대한 3대 위험은 저희가 체제 관련 위험, 그리고 경제와 산업 관련된 극단적인 양극화된 좀 정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위험, 그리고 순환적으로 분명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방역이나 이런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침체 관련된 위험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내년에 3년임을 시작하는 시진핑 주석의 전반적인 이 체제 관련 리스크나 이 정책 관련 위험은 이미 지난 5년 동안 일부 선반영이 돼 있고, 내년에 좋아질 순환적인 요인들, 방역이나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극단적으로 좀 나눠졌던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체제가 주는 이질감이나 또 혹은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봤었던 소위 말해 독재 관련 리스크, 즉 권력 기반의 어떤 본인의 기반을 이제 개인적인 사유화하는 혹은 장기 집권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건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이미 상당 부분 1인자 체제로 구축이 됐고 시진핑 주석의 본인의 신념 혹은 고집으로 볼 수 있는 악재들이나 정책들이 이미 주가나 장기금리에 침체든 혹은 관망이든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비관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결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의 강력한 방역이나 부동산 침체가 한 2년 연속 지속이 되면서 이게 분명히 구조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순환적으로 분명히 내년에 회복되지만 마치 이제 영원히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요인들이 너무 겹쳐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3대 위험인 체제 관련 위험, 경제 산업 구조 전환 위험, 순환적인 침체에 대해서 각각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를 좀 극단적으로 반영한 홍콩 증시나 본토 증시 어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홍콩 증시가 이 지금 말씀드린 3대 위험을 가장 극단적으로 좀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적인 평가긴 합니다만 PBR이 역대 최저까지 빠지고 저희가 ELS나 각종 홍콩 기반의 벤치마크 지수 관련된 상품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홍콩 증시가 중국 관련 체제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부동산 규제 같은 쪽에 취약하고 또 서비스나 이런 쪽에 방역 피해가 큰 산업들이 무려 70%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해 심천 대비 제조업 비중이 낮은 이런 취약성이 가장 컸고, 또 외국인이 40%나 차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런 체제나 정책에 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좀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년에 이 3대 위험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입증을 하면서 방역이 좀 풀리고 부동산이 연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도 좀 균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홍콩 시장 역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체제 관련 위험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드리면 이번에 당대회에 있었던 이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탈했던 계기가 됐던 이 장기 집권에 대한 부분들, 또 본인의 계파가 아닌 사람들을 다 쳐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앞으로 더 독재나 혹은 이런 시장 경제나 성장이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미 시진핑 주석이 본인의 어떤 상무위원 구성이나 본인의 어떤 리더십 자체는 이미 구축이 돼서 이번 행사가 오히려 보면 세레모니였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되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더 찾아가는 계기로 내년을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체제 관련 위험이나 이런 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5년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정책의 기조에서
성장에 대한 어떤 양적인 성장에 대한 부각이나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중첩을 좀 그러니까 언급을 했다는 부분은 지난 5년 동안은 부채 감축, 즉 디레버리징이나 어떤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구조 조정을 좀 유도했었다면 앞으로 수요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완화된 정책들을 좀 시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잘해야 3% 중반대, 그리고 현재는 한 3%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중국의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여전히 장기 성장 목표인 대략 4.7% 정도 하한선을 좀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2035년까지의 성장 목표를 2020년 GDP의 2배로 만드는 걸로 잡고 있고 역산을 해보면 대략 4.7% 정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정상적으로 방역이 완화되고 혹은 리오프닝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이 올해 침체해서 내년에 부분적인 회복이나 연착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시장의 생각도 4%나 5% 쪽을 바라보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산업정책이나 경제에 대한 부분에 이 급격한 혹은 좀 과격한 구조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에 조금 그 균형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중국이 가장 어렵게 돌아간 산업은 서비스업, 그리고 방역 피해 산업, 그리고 부동산 플랫폼 쪽입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면 독일식 모델을 좀 표방하면서 제조업을 이제 어떤 성장 엔진으로 삼고 제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싶은 의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존의 70% 정도 고용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위축되는 걸 계속 끌고 가기는 좀 부담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고용을 시프트하는 정책을 약간 중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특히 홍콩에 많은 이 부동산이나 서비스업을 조금 부양하는 정책들을 좀 보고 있고요. 뭐 가장 걱정하시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저희는 일단 11월 현재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 기점으로 보면 공급자 문제인 뭐 헝다 쪽의 디벨로퍼 관련 위험이나 수요 쪽의 가계 수요 문제 둘 다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일단은 디벨로퍼인 이 공급자들의 회생 정책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자의 문제 때문에 시작한 규제가 한 3, 4년 지속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일단 회생을 하는 전략으로 연착륙을 좀 시도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가계 수요 역시도 올해 누적으로 했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속도는 느립니다만 내년 한 1분기 정도면 부동산 주택 거래나 공급자 쪽에 이런 신용 위험들도 피크를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전체적으로 순환적인 침체라고 봤던 것들이 사실은 회복되지 않는 문제. 가장 큰 건 역시 경기의 상단을 잡고 있는 방역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방역에 대해서 뭐 누구도 아직 정확히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이드라인으로 2단계에 걸쳐서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즉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가 1단계 완화로 보고 있고 2단계는 꼭 3월 5일에 있는 전인대 기점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로 2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 지금 하듯이 확진자는 좀 늘고 있지만 이제 방역을 좀 완화하는, 지침을 좀 완화하는 과정 속에서 연말 안에 백신의 승인이나 백신의 접종이 다시 재개되는 쪽에 그런 어떤 조그만 변화들이고 무엇보다 접종이 재개돼야지만 저희가 이 접종 속도에 따라서 앞으로 리오프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접종이 다시 시작돼서 2분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는 본격적인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빠르게 또 낮은 치사를 하에서 진행됐던 리오프닝보다는 덜 과감하겠습니다만 중국 역시도 내년 2분기부터는 뭐 광동성 같은 홍콩과 인접한 지역부터 혹은 대도시부터 부분적으로 일부 걸려가면서 이 낮아진 치명률 하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방역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도 계속 제로 코로나 고수를 얘기할 거고 심지어 1분기까지도 전혀 중앙에서는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보는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미 리오프닝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과거에 이렇게까지 방역을 세게 유지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제 부족한 의료 시스템 문제가 사회적인 붕괴,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이걸 방어하는 쪽의 득과 기존의 성장률에서 잃어버린 실에 대해서 그래도 득이 더 컸다고 봤던 입장에서 현재 하반기 기준으로는 거의 득실이 같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내년까지 꾸준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국에 대한 시각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위험에 대해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에 분명히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인내력은 필요하지만 올해 극단적인 비관적인 시각에서 조금씩 시각을 좀 낙관적인 방향으로 잡으시면서 중국 그 투자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내년에 순환적으로 부동산과 방역 관련 문제들이 올해 상단을 잡고 있었던 문제들이 점점 천장을 열면서 성장률이 지금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만 내년에 4에서 5%대 상반기의 그 성장률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이 점점 인식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국 관련해서 뭐 체제 위험이든 신용 위험이든 여러 가지가 이제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뭐 CDS 프리미엄이나 각종 리스크 주식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많이 극단적으로 올라간 상황이었었는데 내년에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즉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생산자 물가 같은 것들이 안정이 되면서 기업이익이 바닥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과정을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좀 목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서방권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나 제재에 대한 위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무엇보다 큰 거는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이 봉쇄가 결국에 꼭 무슨 마치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이 된 것처럼 계속 폐쇄적으로 갈 것 같고 시장 경제가 붕괴될 것 같은 위험, 또 소비가 워낙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중국 시장에 노출된 많은 기업들이 이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결국에 봉쇄나 부동산 문제가 조금씩 연착륙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 진출한 중국 그 소비 관련 기업들이 안정이 되고 중국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1분기를 바닥으로 N자형 패턴으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시장 경제에 대한 부정론도 피크를 좀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에서 꼭 보셔야 될 지표가 중국의 그 부양책의 퀄리티와 재고 조정의 정점 통과 시기를 꼭 쫓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양책의 퀄리티는 중장기 대출 증가율 같은 키데이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중국이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뿌렸고 시장에서 뭐 중국의 통화량이나 대출 증가율을 열심히 봤지만 아무리 봐도 부양책의 효과가 잘 나지 않았던 문제는 결국에 중국의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로 인해서 금리가 빠지고 자금 수요가 낮아지면서 중장기 대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지수랑 똑같이 다니는 데이터가 극도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중장기 대출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기업이나 가계 중장기 대출이 저희가 3분기 바닥으로 완만하게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이나 이런 부동산 완화의 속도에 따라서 우상향할 걸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재고 조정이 결국에 하반기에 가장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중국의 기업이익이나 주가의 하향 조정이 굉장히 컸는데 역시 내년 1분기 정도를 중국의 재고 조정이 정점을 지나는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대만의 뭐 이런 반도체 수출 기업들, 수출 국가들은 아마 중국이 수입을 재개하는 연말이나 내년 1분기부터는 중국에 대한 이익이나 전반적인 시각들이 조금씩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를 조금 나눠서, 중국 증시는 이제 본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홍콩을 좀 나눠서 좀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본토 증시의 경우는 수급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 10월 달을 거래대금이나 수급 관점에서 또 투자 심리 관점에서 팬데믹 이후에 3차 바닥을 이미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내년 연간으로 보면 N자형 패턴으로 2분기 혹은 4분기까지 계속 꾸준히 상단을 올리는 형태의 반등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현재 보유한 관점에서 보자면 뭐 당연히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낮다 보니까 내년 1분기까지 뭐 연준이나 유로존 쪽에 아직 남아있는 일부 테일 위험들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토 증시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요. 다만 본토 증시를 보실 때 저희가 뭐 일부 투자하실 때 중국의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테마도 많이 보시는데 내년에 조금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일부 반도체, 신재생,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일부 육성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이 많이 높으시긴 한데 오히려 비관적으로 많이 봤었던 소비나 서비스업이 상반기에 의외로 먼저 선반영해서 또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포트를 좀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홍콩은 저희가 계속
연간으로는 비중 확대 의견이고 기본적으로 4분기, 1분기가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의 중립 의견이지만 이미 10월 달이 큰 바닥을 찍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항생 H 기준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상단을 7,500 정도, 그리고 내년 하반기를 8,500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로 보면 지금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고지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3년 동안 전체적인 중국의 3대 위험이나 또 올해 있었던 유로존이나 미국의 긴축 이슈를 뭐 저는 과도할 정도로 반영했다고 보는 입장이고, 내년에 하단을 대략 항생 H 기준 6,500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상단 자체가 그렇게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홍콩이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거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99%가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홍콩을 당연히 본토 역시도 포기할 리가 없고, 본토의 자금들이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외국인이나 본토의 자금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무엇보다 본토의 중장기 대출이나 본토의 여러 가지 이 어떤 정책적인 효과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내년 1분기부터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2분기, 3분기에 조금 탄력적인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조금 낙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과할 정도로 중국의 위험을 좀 반영했고,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좀 해명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좀 입증해 나가는 것들을 시장이 아무래도 좀 낙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방역과 부동산은 충분히 이미 시스템 위험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개선되는 과정을 조금 인내력 있게 지켜보시면 올해보다는 분명히 사이클적으로 내년에 중국이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본 글로벌 시장 대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